이제 저희 강의 7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탈북민들께서 한 30여 분 템플스테이를 이제 주말에 진행하고 가셨는데요. 하여튼 이제 저도 뭐 이제 처음은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분들은 한국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북한보다 더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기 좀 오래 계신 분이신데 10년까지는 힘들었는데 이제 10년 정도 지나니까 한국 생활에 좀 이제 적응이 되고 뭔가 이제 자신의 역할을, 자리를 이렇게 잘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말씀이, 그러니까 10년을 좀 이렇게 참고 적응하고 버티는 게 이제 되게 좀 중요한데, 그렇게 10년 이상,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좀 꾸준하게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해가면서 버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저소득층 분들에게 이제 그 지원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작은 이제 주택 하나 나오고 최저 이렇게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활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냥 이제 그거 정도로만 해서 그냥 근근히 이렇게 이제 먹고 사는 거, 이런 정도 수준에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더 뭔가 더 좀 자신의 꿈에 도전을 좀 해보고, 그리고 뭔가 어떤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을, 그게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사실 어디 사회에 가서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그렇게 뭐 북한에서 오셨으면 분명히 약간 선입견, 우리 사회에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또 바라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은 이 한국에서의 토대 자체가 없잖아요. 인맥도 없고, 뭐 친척도 없고, 뭐 그런 뭐 학교 뭐 친구들 뭐 이런 거 자체가 아니면 그런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회를 찾아서 왔지만 이 기회의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이 지금의 한국의 사회에서 꼭 뭐 북한에서 왔다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자기 능력을 꾸준히 키워가야 되겠죠. 능력도 없는데 뭔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제 그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자기 이제 확실한 자기만의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이 공덕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게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이제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으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약이 클 거예요. 이 출발점 자체가 이미 이제 좀 그게 불리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덕을 이렇게 지어야 하는 이유가, 현실은 나 혼자만 잘 산다고 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불리하게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또 내 뜻을 필 수 없는 그런 내 뜻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 혼자 뭐 능력을 내가 잘 키운다고 해서 이제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하는 어떤 상황들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유리하게 작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많은 선업을 짓고 이제 공덕을 지어야만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나한테 찾아오는 어떤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씩 노력을 해서 뭔가 이렇게 부지런히 공덕을 지어야 하는 거. 자꾸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이 또 달라지게 되고, 공덕이 또 헛되이 끝내지가 않아요. 공덕을 쌓으면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고 내 주변 환경도 더 좋게 이렇게 바뀌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덕을 지어서 우리에게 결코 손해될 일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맑혀가는 거. 우리는 살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욕망, 나의 욕구를 실현하고,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되게 불안정하거든요. 되게 불안정하고 또 되게 좀 상당히 이제 좀 불만족스러운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금방 시간이 지나면 불안정한 상태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정적인 그러한 어떤 여건이나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갈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치열하게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탐진치, 우리 자신도 모르게 탐진치가 커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탐진치가 커지게 되면 쉽게 만족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우리가 행복은 어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해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데, 탐진치가 커지게 되면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지니까 반대적으로 불만족, 또 불쾌, 또 원망,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마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키울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덕을 지을 것, 그 다음에 탐진치를 줄여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이 마음을 맑히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현실을 이렇게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계, 정의 사막이 있습니다. 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습관 자체를 멀리하는 게 바로 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은 늘 마음을 고요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여여한 상태로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막 거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잔잔하고 고요한 상태. 우리가 꼭 기쁘고 즐겁고 거친 자극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고요하고 편안한 것도 우리가 이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 정은 이제 마음을 고요히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죠. 현재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직접 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앉아 계시면 지금 한 40분 넘게 실습을 하셨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앉아 계시면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의 몸이 불편해질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뭐 통증을 잊어버리고 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뭐 기쁨이 생기고 그럴 것 같잖아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리가 아플 수도 있어. 근데 거기에 지혜가 따라가야 돼. 내가 지혜가 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보면은 그 일어나는 느낌에 따라 편안했다, 불편했다, 오락가락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봐야 그것을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이고, 그게 원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고서 지혜롭게 그것을 보면 그것에 내가 역겨하지 않고, 그래서 뒤따르는 고통이 우리한테 이제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냥 잠깐 조건적으로 편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편안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괴롭지 않고 또 평화롭게 지혜롭게 사는 길로 개정의 사막을 제시합니다. 저희 이제 명상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하는 내용이 개정의 사막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정의 사막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원인,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증상만 없애거나 증상을 외면하거나 증상을 회피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를 행복해, 괴롭게 하는 원인들을 없애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행복감. 일시적인 조건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행복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해서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이제 그동안 이제 저도 여러 가지 강의나 주석서 또 혹은 이제 다른 뭐 스님들의 강의를 토대로 해서 나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뭐 공부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큰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제가 그 길을 다 가고 난 다음에 알려드렸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도 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다더라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정보를 저는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사실 이제 중고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수행이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어떤 이 수행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행의 과정을 이렇게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게 되면 뭐 금방 될 것 같아. 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저렇게 가고, 저렇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큰 틀에서 그거를 보면은 뭐 금방 될 것 같은데 그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요. 그 깊이나 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수행 명상을 해봐야겠다. 이것도 한 거의 2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분명히 20년 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때에 이렇게 제가 수행을 했을 때와 지금 저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진짜 천지 차이로 엄청나게 변화가 됐는데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불교 수행의 과정을 놓고 보니까 아직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과거에 비해서는 개인적으로 되게 뭔가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안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뭔가 많은 경험들이 있었으나 다시 이것을 전체적인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수행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비시켜보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어떤 단계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금방금방 얼마 하면은 뭐 어느 단계가 되고 또 어느 정도 하면 어느 단계가 된다.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고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되게 이제 밀도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거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 과거에 부처님 당시나 이런 예전에 수행했던 분들은 지금보다 사는 건 되게 좀 형편없고 훨씬 더 불편했을지라도 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지금부터 저희들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사실 이렇게 옛날 부처님 당시 인도가 최적의 조건이었던 게 생계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렇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 전혀 안 썼잖아요. 음식은 탁발하면 되고 버려진 옷 주워다가 입으면 됐고 집도 필요 없고요. 그냥 뭐 날씨 자체가 그냥 뭐 나무 밑이나 동굴이나 자연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밤에 이렇게 야외 숲속이나 이런 데서 명상을 하면 그 이렇게 긴장하는 거와 이렇게 집중도 이런 게 완전 천지 차이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밤에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텐트 하나 쳐놓고 앉아 있어 보세요. 아마 무서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 엄청나게 깨어있고 엄청나게 강하게 깨어있고 엄청나게 집중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되게 이제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사는 건 편안해졌지만 오히려 되게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보다 저희들이 좀 약간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뭔가 또 자꾸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열심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수행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질적으로 저희가 한참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참 이렇게 조급해가지고요. 이제 막 뭐 어디 가서 공부하면 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무슨 현상이 생긴다더라. 뭐 이런 거를 또 어디 가서 또 듣고서 억지로 갖다 껴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자기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막 뭐 그런 상태를 막 간절히 원하면서 마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런 상태에 억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거 현재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범위나 강도 이런 영역을 자연스럽게 이제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빨리 어떤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뭐 이제 예전에 우리 예전 과거 세대는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 7일만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하면은 뭘 얻는다더라.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저한테 명상을 들었던 분이 잠 안 자고 7일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입이 돌아가서 아직까지 입이 정상으로 안 왔어요. 제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억지로 해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긴 한데 뭐 열심히 해야겠지만 막 강제적으로 그걸 이렇게 의식적으로 너무 밀어붙이면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겠다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의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어떤 이 결과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달리기 말씀드렸잖아요. 달리기를 이렇게 오래 하면 뇌가 달라지고 몸이 변화한다. 그런데 수행도 오래 하면 한 만큼 우리의 뇌가 달라지고 우리의 몸의 상태가 달라져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수록 그걸 만들어 가야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는 내용은 알고 보면 되게 너무 뭐 고차원적인 건 아닙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서 내가 지금 호흡을 어떻게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요.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그 과정 동안만이라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접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들이쉬면서 직접 내가 다이렉트로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지 숨을 내쉬면서 직접 내가 어떤 걸 경험하고 있는지 그냥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만이라도 온전하게 집중해 보시고 한 번 됐으면 또 두 번째 다시 또 한 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가 염불이나 주력을 하잖아요. 염불이나 주력을 하듯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일종의 한 번의 염불이 되고 한 번의 주력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한 번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변화가 되면 변화의 결과로 뭔가 이제 얻어지는 것이 있게 해야지 나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뭔가 원하는 것만 빨리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수행이 올바른 길로 갈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우리가 어떤 방향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얻겠다 이런 게 아니라 멈추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뭔가를 해야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그 느낌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불필요한 우리 생존에 또 연관되지도 않고 나에게 이제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반응들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이제 줄이고 또 멈추고 비워가고 우리가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고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고 뭔가 애착하고 막 이렇게
지금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뭐 이렇게 바로 풀려날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과거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수행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세상에 진리가 있고 또 세상에 순리가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안에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경험하는 거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이 상황을 떠나서 다른 차원에 있을 것이다, 뭔가 이렇게 그러면 결국 우리 머릿속의 상상이고 우리 착각일 수도 있어요. 현재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 안에서 도대체 이것들이, 그러니까 경전에서 보면 현재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상황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이 만나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죠. 근데 우리가 그게 세상의 일어남이고 그게 세상의 소멸이다, 전부다, 이렇게 세상의 끝이다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좀 더 날카롭게 또 지금 이 순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사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본래 안정된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면서 그걸 내 것으로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정말 이렇게 3인칭의 시점으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괴로움의 상당수는 사실은 이렇게 미리 소멸시킬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 수행의 과정이요, 여러 단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재 호흡이나 현재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거에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는 게 하나의 수행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알아차려지는 그 어떤 이 내용이 단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는요, 알아차림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에 필요한 힘, 이런 거 키우고요. 그 다음에 자꾸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 자꾸 이제 퍼지고 다른 쓸데없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우리가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거에 이렇게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데요. 수행에 필요한 힘,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기르는 거, 그 다음에 늘 자꾸 현재 경험하는 현상에 자꾸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은 빗나갑니다. 계속 생각은 벗어나지만 틈틈이 지금 이 순간에 계속해서 생각을 두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이제 기초 단계고요. 이런 기초 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수행하는 거가 습관이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시간을 두고 일정한 시간 동안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특별한 건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구나, 뭐가 움직이고 있구나, 덥구나, 춥구나,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경험하는 걸 알아차린다고. 근데 뭐 표면적인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순간 대단한 지혜가 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표면적인 지혜 현상을 통해서도 지혜는 일어납니다. 지혜는 뭐냐, 무상하다, 어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다.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소유할 수 없다. 이런 것들, 표면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표면적인 모습에 우리는 거기에 바로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수행의 과정이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표면적인 현상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진도가 난다면, 이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의 이면에 좀 더 원초적인 신호들, 그러니까 원초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그냥 지수화풍, 우리가 수행의 용어로는 뭐 지수화풍의 4대로 이렇게 뭔가 내가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그렇게 알아차린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겉으로 표면적인 느낌보다 좀 더 원초적인 느낌으로 나한테 일어나. 왜냐면 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게 좀 예민해지고 그 능력이 좀 더 개발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느끼던 느낌들을 좀 더 다르게 느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뭐 좀 더 진도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그 내면에서 미세해서 평상시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 사실은 늘 나한테 일어나고 늘 내가 그거대로 살아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의도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뭐 반응하고 막 행동하고 살아가는데, 예,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워낙 또 잘 이렇게 너무 미세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좀 더 평상시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미세한 여러 가지 욕구들, 또 나한테 의도, 반응 이런 거를 좀 더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뭐 이렇게 알아차린다고 해서 갑자기 뿅 하고 뭐 다른 차원으로 가거나 뭐가 사람이 확 달라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좀 더 예민해졌다. 나를 느끼는 게 좀 더 예민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됐든, 얘네들이 계속 생겨나서,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구나. 계속 뭔가 불안정한 상태구나. 뭔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상태고, 이게 불안정하니까 내가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뭐가 변치 않고 일정한 상태가 되어야만 사람이 좀 안정을 취하는데, 내 몸도, 내 마음도, 내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도 불안정스럽구나. 불확실해. 어떻게 이 진행되는 이 현상들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러한 이제 특성들, 이런 객관적인 특성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게 객관적인 특성들을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겠죠. 그냥,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내 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경험은 하지만, 어떤 그 특성을 경험하지만 그런 특성들을 크게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이렇게 정말 3위층의 시점으로 이렇게 무심하게 바라보듯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겠죠. 이렇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모든 게 잔잔해집니다. 몸의 작용도 좀 잔잔해지고 마음의 상태도 좀 잔잔해지면서 이것도 하나의 행복이구나. 이렇게 뭔가 고요하고 잔잔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고요함이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에 대한 기쁨 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상에 따라 수행의 과정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짧은 시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을 오래 하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앉자마자 갑자기 뭔가 이렇게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수행하겠다고 딱 앉아있으면 제일 먼저 뭐 명상을 짧게 했으나 오래 했으나 오래 하신 분도 딱 앉아있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앉아있구나. 지금 내가 앉아서 숨을 쉬고 있구나.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가장 드러난 거, 가장 느끼기 쉬운 것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행을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제 행위,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요. 거칠고 안정적이지 못한 이제 상태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몸이나 행위가 이렇게 좀 차분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가겠죠. 좀 더 이제 몸이 좀 이제 안정화가 됐으면 이제 이 느낌들이 주 대상으로 되겠죠. 호흡할 때의 느낌, 얼굴에서의 느낌, 배에서의 느낌, 다리에서의 느낌. 이제 몸이 거칠고 들떠 있고 긴장이 됐을 때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그런 긴장과 들뜸이 가라앉으면서 이제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극들, 느낌들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또 여기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더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개발이 되면 이제 정신적인 상태, 지금 내가 뭐 별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참 고요하구나, 마음이 참 차분하구나, 마음이 좀 평화롭구나 해서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되겠죠. 어떤 날은 피곤하구나, 졸리구나, 오늘은 이렇게 좀 뭔가 좀 몸이 찌뿌둥하네, 뭐 이렇게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뭔가 현재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또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더 지나가면은 이제 현재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생각들, 수행을 하면서 계속 판단을 해요. 수행을 하면서 지금 어떤 상태구나.
아, 이거는 뭐, 예,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뭐 내용이겠구나. 그러니까 뭔가가 수행을 하면서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하죠.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 자체도 이렇게 또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다 일어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초탈해지고 이렇게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는다 해서 갑자기 또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각은 일어나지만, 아,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약간 삼昧수행 과정에서 보는 건데요. 이 집중과 멈춤, 이제 안정,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안정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어느 정도 수행의 진도가 나갔을 때요. 좀 몇 년 정도 해서 힘도 생기고 수행하는 시간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사실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초선정이라고 하죠. 이제 초선정의 상태에서는 이 신체적인 불만족의 상태가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날 가끔 이렇게 명상할 때 보면 진짜 다리도 안 아프고, 하나도 졸리지도 않고, 별로 생각도 안 일어나고, 이런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있어요? 매번 사실은 매일 명상하다가 매일 한두 번 경험하셔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정말 컨디션 좋은 날, 어디 저 산속 절에 가서 갑자기 막 이렇게 필 받아가지고 막 한번 해야지 하는데 어쩌다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매일매일 이게 우선순위가, 수행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게 정말 나한테 가장 중요한 취미 활동이자 중요한 일과가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 이제 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초선정의 상태가 되면 이제 신체적인 불만족의 느낌이 정지가 되고요. 또 이선정 같은 경우 들어가면 정신적인 불만족한 느낌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요. 뭐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수행이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삼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막 수행이 잘 되면 좋잖아요. 기쁘다, 아 좋다, 아 참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흐뭇한 뭔가 만족감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쁨이나 이런 것들, 이제 미세한 그런 자극들,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지고, 네 번째 사선정에 들어가면 행복감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지 않고요. 모든 의식적인 것,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작용들이 이제 멈추게 되고, 거의 이제 절대적인 평온의 상태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행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각각의 과정이, 그래, 나는 이제 한 달 동안 1단계, 그 다음 한 달은 2단계. 절대 이렇게 안 가요. 그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가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깊이와 광대한 넓이,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다양한 경험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이제 호흡 수행의 16개 과정에서 네 번째 4개죠. 사념초로 보면 신수심, 법의 법년처에 해당이 됩니다. 무상의 특성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욕망이 점차 희미하게 퇴색되어 가는 것을 집중해서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시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번뇌의 그침을 집중해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시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모든 것들을 붙잡지 않고 놓아버리면서 주의를 기울여 들이시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닦게 되면 큰 공덕과 결실을 얻게 된다. 이걸 좀 정리해보면요. 네 번째 4개조는 현재 수행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유의 내용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제 무상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게 현재 내가 어떤 거, 아프다, 뭐 덥다, 춥다가 아니라, 이제 얘네들의 근원적인 어떤 이렇게 지금 그 특성들 있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늘 계속 안정이 깨져요.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면서 또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떤 내용의 본질적인 원초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한 몇십 년 하다 보면은요. 몇십 년 하다 보면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사라져 가겠죠. 뭐 몇십 년까지는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루 2시간 정도 매일 시간 투자를 하시게 되면 한 2, 3년이면 정말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겨요. 이렇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확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것도 좀 더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소 하루 2시간 이상씩 그렇게 이제 몇 년간 하셔야 돼요. 그것도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하루에 할 일 다 하고 막 피곤하고 지치고 했는데 그래 2시간 해야지 하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2시간 한 거 이런 건 다 빼고 정말 아침에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오롯하게 그냥 딱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2시간씩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이렇게 몇 년 하시면 많은 그 변화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나한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거, 나한테 불필요했던 거,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이런 이 현상들이 서서히 나한테 줄어간다라는 걸 알아요. 분명히 줄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년 가까이 되긴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혼자 이렇게 수행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필요한데,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되질 못해서 정말 이렇게 줄여서 최대한 시간을 저도 이렇게 확보하는 편인데요. 자, 뭔가 번뇌들,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이 자극과 반응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번뇌가 있고요. 또 미세한 번뇌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게 과거에 비교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과거 내가 불과 몇 달 전, 몇 년 전에는 이러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번뇌도 일어나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번뇌들은 그냥 사라져서 일어나지가 않아.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뭐 담배를 끊어야겠다. 이분들이 담배를 끊을 때까지는 그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끊어져서 정말 옆에 누가 담배에 불을 붙여서 피우라고 해도 뭐 담배에 대해서 전혀 뭐 모든 미련이라든가 이런 게 확 사라져 버리는 것도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과거에는 즐겨하고 애착하고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고 습관적으로 뭔가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전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가 않아. 나한테 일어나지도 않고 뭔가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마음이 이렇게 뭐가 동요되지 않는 거. 모든 거에 확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씩 과거에 내가 이게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진다고 할까요? 그런 자유의 영역이 바운더리가 좀 이렇게 넓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번뇌가 사라졌어요. 번뇌가 사라지면 좋잖아요. 근데 세상 내가 경험하는 것은 번뇌가 됐든 뭐 번뇌가 사라졌든 뭐가 됐든 다 하나의 내가 경험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 것도 사실은 내가 경험하는 현상이지 그게 존재하는 거나 어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감각기관, 감각 대상에 만나면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경험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머물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뭔가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흘려버리는 이제 이런 상태로 쭉 수행을 이제 다시 닦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버리는 수행, 머물지 않는 수행으로 쭉 가게 되고 요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인의 단계가 결정이 돼요. 여기서 이제 버려나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또 버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인의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가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16단계로 봤고요. 이것을 다시 크게 보면은 신수신법 사념처에 같이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사념처에 다시 이 기준으로 개념으로 우리 수행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